입니다. 오늘은 요 피파 데이터를 가지고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번에 이제 봤던 그룹 바이 같은 것도 좀 이용해 보고 이 데이터들을 변환시켜 가지고 우리가 유용한 정보로 이제 찾기 위해서 좀 전처리 같은 거를 해야 될 필요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체중이라든가 키라든가 이런 것들은 스트링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를 좀 바꿔줘야 되는 거를 이제 저번에 했었죠. 오늘 그 하는 내용은 저번에 봤던 데이터하고 이제 살짝 다르고요. 저번에는 피파 23이었고 2023이었고 오늘 이제 하는 거는 피파 22입니다. 이게 좀 더 능력치 같은 것들이 세부적으로 잘 나와 있어가지고 요거를 제가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데이터를 이제 불러오는 코드가 있고 이 기본적인 컬럼들에 대한 정보를 제가 강의 노트에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디 같은 경우는 선수 고유 식별번호고 네임 같은 경우는 이제 선수 이름 뭐 이런 거 이제 다 알고 계시겠고 여기에서 이제 특이한 게 이제 그 시장 가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밸류라는 게 이제 그 선수가 갖고 있는 시장 가치이고 이 주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는 이제 둘 다 이제 돈 관련인데 이거는 실제로 급여 같은 경우는 선수가 실제로 이제 받는 돈이고 요거는 이제 실제로 받는다기보다 이제 시장에서 이 선수를 이제 얼마나 평가하는지 요런 거라고 이제 볼 수 있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전체적인 능력치라고 이제 했었죠. 그 다음에 또 요런 지표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이제 그 가장 높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포지션에서 최고 평점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그 뭐 등번호, 뭐 요런 것들, 뭐 쭉 있고, 예, 이거는 클럽에 입단한 날짜 같은 게 여기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장, 하이시랑 웨이 여기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세부 능력치가 이제 되게 많아요. 크로싱 같은 경우는, 그 미드필드에서 이제 뭐 크로스 같은 거 올리는 거, 피니시는 이제 골 결정력이라고 이제 하고, 헤딩 정확도 뭐 이제 쭉 이제 능력들이 있습니다. 이 밑에는 골키퍼 관련된 능력들이 있어요. 뭐 다이빙 능력도 있고 앞에 GK라고 되어 있는 거는 골키퍼 관련이에요. 그 다음에 뭐 킥 정확도 뭐 이제 이런 것도 있죠. 일단은 여기에서 그 포지션 있죠. 여기 데이터 프레임에 이 선수들의 포지션들이 있거든요. 포지션. 이렇게 하면 여기에 뭐 CAM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고 뭐 LDM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이제 그 C가 뭐 센터의 약자이고 A가 그 뭐 어택의 약자인 것 같고 M이 이제 미드필더의 약자라서 중간에 있으면서 뭔가 좀 공격에 볼을 좀 배급해주는 이제 그런 미드필드를 의미하고 여기 DM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그 수비를 이제 하는 그러니까 왼쪽에서 수비를 하는 뭐 미드필드이다 뭐 이런 이제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포지션들이 쭉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그 CAM이라는 포지션을 갖고 있는 데가 이제 몇 명 있는가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뭔가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문자열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이제 하면은 이러한 문자열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만 뽑아가지고 내가 처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스플릿 이게 요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요런 식으로 하면은 이거를 기준으로 스플릿돼서 첫 번째 운수가 여기 있고 두 번째 운수가 이쪽에 있는데 이거에 이제 마이너스 1을 하게 되면은 CAM에 해당되는 애들이 이제 딱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얘를 정리를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일단 받아 놓은 다음에 여기 있는 L 대신에 이렇게 써주고 하면은 될 것 같은데 이상한 에러가 납니다. 그러니까 플롯은 스플릿을 쓸 수 없다라는 이제 에러가 나와요. 이게 왜 이러냐면은 저기 잠깐 제가 문 좀 닫고 올게요. 이 코드가 이제 맞는 것 같은데 막 에러가 난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왜 나는지 살펴보니까 이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지션이라는 그 컬럼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값이 다 채워져 있지 않을 수도 있죠. 다 이제 false라고 나오긴 하는데 이거 이제 썸을 하면은 26이라고 나오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은 결측치가 포함된 열이 이제 26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측치가 포함된 애들만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해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431번 요 선수 같은 경우는 나이가 26살이고 뭐 이라크에 있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컬럼들이 되게 많네. 이것도 컬럼들이 되게 많네. 여기에서 그 뭐 예를 들어서 네임 이렇게 하고 뭐 에이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러한 컬럼들만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 선수는 나이가 뭐 26이고 다 이제 정보들이 잘 있는데 이 포지션에 이제 난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여기도 이제 난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고 뭐 이러한 식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이 그 결측치가 있는 값들이 이제 존재하잖아요. 그럼 이 난이라는 값들 있죠. 이 난이라는 값들은 요거를 한번 접근을 해 봅시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포지션만 뽑으면은 난만 이렇게 있게 되겠지. 그렇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난이라고 나오잖아요. 요거 이제 타입이 플롯이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러한에서 스플릿을 건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여기 있는 L이 그러니까 문자열이 될 수도 있고 난이 들어가 있어 이거 플롯 타입으로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스플릿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에러가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에러가 이 에러랑 지금 똑같죠. 그래서 요런 에러가 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에 이제 df 포지션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가능하면 결측치를 이제 그 특별하게 제거하지 않고 그냥 결측치는 결측치대로 있고 나머지들이 이제 변환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데이터를 손상시키지 않았고 좀 더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포지션 이렇게 있고 여기 is na 하면은 true false가 이제 되겠죠. 그래서 if 얘가 false인 경우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얘가 플롯이 아닌 경우만 하면은 요게 이제 되죠.
왜냐하면 이제 그 난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미싱이 있을 경우에는 결측치가 있을 경우에는 플롯으로 나니까 여기 플롯이 아닌 경우에만 이제 변환을 해라라고 하면 이렇게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게 정석인데 이게 모든 자료형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면은 힘들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제가 뭐 한두 개 정도만 이제 그 이런 거를 이제 아마 시킬 것 같고 이 자료형에서는 결측치를 일단 싹 조사를 한 다음에 이거를 한 번에 좀 정리를 해보고 그러니까 그 결측치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겪고 이러한 곤란한 문제들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별로 안 겪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코드를 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측치를 정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보자마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넣은 게 결측치 정리라는 이제 섹션인데 이 결측치 정리에 보면은 인포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결측치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되겠죠. 요런 거는 이제 데이터가 이제 다 있는 경우, 요거는 약간의 결측치가 있어 보이고요. 여기도 약간의 결측치가 있어 보이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결측치가 어때요? 좀 많이 있는 것 같네요. 마킹에는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대충 보니까, 어디가 많이 있었냐면, 여기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3번이랑 여기에서, 마킹이 몇 번이었지? 53번. 요거 두 개는 결측치가 좀 많이 있어 보이죠. 그렇죠? 이 결측치를 많이 있는 컬럼이 포함될 경우에는 여기 드랍 NA를 하게 되면은 대부분이 아니고 이제 모든 로우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라져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을 이제 저번에도 아마 보였을 텐데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이러한 전략을 쓰면 좋다고 했죠. 그 결측치가 되게 많이 있는 컬럼 같은 경우는 그냥 수동으로 제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컬럼들에 이제 드랍 NA를 이제 적용을 하자 이렇게 이제 전략을 짜면 됩니다. 그래서 대충 이제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코드는 is NA 이렇게 하면은 결측치이면은 true 아니면 false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sum을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컬럼별로 sum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id에서는 결측치가 없고 그 다음에 name에서는 결측치가 없고 그 다음에 뭐 여기에서는 이제 결측치가 892개 있고 이제 이러한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 정렬을 좀 해보면은 좋을 것 같죠. 결측치가 뭐 많은 순서라든가 적은 순서대로 이렇게 하면은 이 제일 많은 게 이제 요렇게 요 두 개의 컬럼이 결측치가 이제 매우 많고요. 한 15,000개 정도 이제 결측치가 있는 곳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결측치가 꽤 있긴 한데 이 정도는 그냥 뭐 그 드랍 NA 같은 거로 이제 제거를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수동으로 제거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이제 썼던 코드를 써도 되는데 그냥 여기 있는 그 DF에서 드랍이라고 하고 내가 이제 제거하고 싶은 컬럼을 써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 컬럼이랑 여기 있는 컬럼을 써주고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하면은 이 두 컬럼이 제거가 되어 가지고 원래는 이제 그 컬럼이 65개 있었는데 여기에는 63개밖에 없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얘는 원본을 성장시키지 않거든요. 그냥 df 하면은 65개가 있고 요거를 다시 이렇게 이제 하면은 63개가 있게 돼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두 개를 다 이제 갖고 있는 측면에서는 좋은데 우리가 사실 이제 결측치를 뭔가 이제 제거를 하고 그 이야기 전개를 하고 싶으니까 요거를 이제 제거한 상태에서 드랍 NA를 해서 결측치가 있는 행을 이제 필터링 해주고 그리고 요 데이터 프레임은 지금 다시 자 이게 원래 데이터 프레임인데 원래는 이제 이러한 그 쉐입을 갖고 있었죠. 이러한 쉐입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얘를 해주면 쉐입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컬럼 두 개가 지금 사라졌어요. 그렇죠? 여기 있는 게 65가 63으로 바뀌니까 컬럼 두 개가 사라졌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드랍 NA를 이렇게 해주면은
이번에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는 컬럼은 그대로 있고 결츠치가 하나라도 포함된 열들이 이렇게 사라져 가지고 열들이 이제 뭐 그 14,000개 정도밖에 이제 안 남아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이 데이터 프레임 있죠. 이 데이터 프레임을 df2라고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df2는 결측치가 이제 사라진 형태, 그 다음에 df는 그냥 완전 원본 데이터,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원래 이제 뭐 포지션 변환 같은 거를 우리가 여기 df에서 아까 하려고 했었잖아요. 이거는 이제 결치치가 있어서 좀 까다로우니까 df2에서 포지션 변환을 합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포지션이라고 이렇게 해주고 여기에서 포Lin 아까 했던 거 그대로 이렇게 해주면은 리스트가 이제 나오게 되고 여기에서 스플릿 이렇게 해주면은 이 리스트로 쪼개지게 되고 얘가 이제 각 원소는 랭스가 2인 리스트인데 첫 번째 원소는 얘고 두 번째 원소는 얘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럼 여기에서 마지막 원소를 이렇게 뽑아주면은 마지막 원소를 뽑아주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쵸?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를 이제 어디에 놓고 싶은 거예요? df2에 포지션에 이제 놓고 싶은 건데 요렇게 하면은 왠지 그 df2라는 게 영구적으로 변환이 되잖아요. 이것도 싫어요. 이게 그 df2라는 형태도 유지를 하고 싶고 df 이 변환된 형태에도 유지를 하고 싶으면은 요거를 언뜻 생각하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df3라는 걸 또 만들어. 예, 이게 학생들이 아마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할 것 같은데 df3라는 걸 이렇게 만들면은 df2가 카피가 돼가지고 df3에 있고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한 다음에 그 df3는 df2랑 이제 똑같은 형태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df3의 포지션에다가 이거를 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df2는 원래 있는 그대로 있고 df3는 포지션이 이렇게 좀 정리된 형태로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딱 보니까 봅시다. 포지션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df2를 보니까 df2도 포지션이 바뀌어 있죠. 지금 보면 그렇죠? df2도 바뀌어 있죠. 그래가지고 요렇게 하면은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마 이거를 이렇게 시도하다가 좀 당황하실 것 같았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만약에 이제 하고 싶으면은 여기에서 일단은 df2를 원래대로 다시 좀 돌려놓고 그러니까 이러한 느낌의 코드를 구현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러한 느낌의 코드를 구현을 하고 싶으면 여기 df2에다가 끝에 카피라고 붙여야 돼요. 이렇게 해야지 이번에는 요거를 대입하면은 df3에는 포지션이 바뀌어 있고 df2에는 포지션이 바뀌지 않은 상태로 안 보이네. 포지션 df2에는 이렇게 포지션이 이제 바뀌지 않은 상태로 있고 df 이제 3에는 포지션이 바뀐 상태로 가야 되는데 잠깐만 잘못 썼다. 아이씨 이렇게 이제 바뀐 상태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해야 된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싶으면 저는 이거를 쓰지 않고 솔직히 여기서 이제 저번에 했던 대로 df2에다가 assign 이렇게 하면은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하면은 좀 이제 이런 코드를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고 아니면은 또 이러한 코드를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어갖고 제가 두 개를 다 소개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러한 코드가 이제 좀 좋다고 생각해서 아마 이렇게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그러할 경우에는 이 코드를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아마 이렇게 많이 쓸 건데 이 카피를 빼면은 우리가 이제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df2하고 df3가 말 그대로 완전히 똑같이 돼요. 그래서 df3를 바꾸면은 얘도 그냥 같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하고 좀 독립적으로 뭔가 사용을 하고 싶으면은 카피를 하고 여기 3에 저장을 해야 됩니다. 꼭.
그래서 이건 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가 포지션들을 이제 너무 그 또 축구를 전문적으로 하진 않다 보니까 세부적인 포지션들이 좀 어려워가서 예를 들어서 뭐 CB, RCB, LCB 이런 게 이제 뭔지 이제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게 뭐 CB가 이제 그 센터백 뭐 이런 거의 약자일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이제 다 수비수를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다 수비수 포지션, 얘는 이제 미드필드 포지션, 요거는 이제 공격수 포지션, 요거는 이 그 후보 요 두 개는 이제 이건 아마 뭐 그 벤치에 앉아 있는 후보이고 요거는 이제 벤치에 없는 후보이고 뭐 아마 그럴 거예요. 아니면 반대든가.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포지션들을 좀 치환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거를 이제 하고 싶냐면은 내가 이제 이 코드가 좀 어렵습니다. 이 포지션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DF3의 포지션이 있으면은 여기에 이제 0이라고 하면은 CAM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CAM이라는 거는 이 분류 기준으로 보면은 어디에 있어요? CAM이 여기 있죠. 얘는 미드필더잖아요. 그러니까 CAM은 내가 미드필더라는 거로 이름을 바꾸고 싶어요. RCM도 미드필더라는 거로 이름을 바꾸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고 싶은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하냐? 일단 CAM이라는 게 이제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제 그 포지션 여기에는 그 CAM이 있을 텐데 일단 키 이건 딕셔너리니까 이렇게 하면 키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키에 해당되는 밸류들이 나오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밸류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CAM이 여기에 이제 있냐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에는 없죠. 그리고 여기에는 없죠. 여기에는 CAM이 있죠. 여기 있구나. 그렇죠? 여기에는 없죠. 여기에는 없고 여기에는 없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게 되면은 이 세 번째에만 true가 나오게 되고 나머지는 false가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이거를 if 이렇게 해주고 여기에 해당되는 요거를 보면은 이 CAM이 포함된 요 셋만 보이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내가 키만 보이게 하면은 미드필더라고 보이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방식을 이용하면은 여기에 내가 CAM이 오면 여기 미드필더라고 나오게 되고 만약에 CAM이 아니고 뭐 할까 CDM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은 얘도 이제 미드필더라고 나오게 되겠죠. 그다음에 LF를 이제 여기에 넣게 되면은 이제 포워드라고 나오게 되고 이러한 방식으로 여기에 있는 값들을 이제 반복해서 넣게 되면은 치환이 돼서 여기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DF3의 포지션을 보면은 이러한 애들이 이제 있잖아요. 이러한 모든 원소에 대해서 이 CAM이라는 거를 이제 여기에 놓고 그다음에 LDM이라는 거를 여기에 넣어갖고 이 출력 결과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포지션 인 이렇게 이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 대신에 요거를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쭉 바뀌게 되겠죠. 미드필드, 포워드. 근데 이제 여기에는 이제 원소가 길이가 1인 리스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은 길이가 1인 리스트의 첫 번째 원소를 뽑는 게 되죠. 아니면은 이렇게 해도 첫 번째 원소를 뽑는 게 되겠죠. 팝. 이렇게 팝을 한번 해주면은 이렇게 그 길이가 1인 리스트에서 그 스트링이 뽑히게 되면서 이러한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얘를 DF3의 새로운 포지션 2라고 이렇게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코드가 이제 요 코드랑 이제 똑같은 건데요. 그렇죠? 요거는 이제 한번 설명을 한 거고 이제 실제로 여기 대입한 거 이제 요 코드하고 이 코드하고 이제 사실 이제 똑같은 건데 요렇게 이제 해놓고 포지션이랑 포지션 2를 보면은 CAM은 이제 포지션은 CAM이고 그다음에 포지션 2는 이거를 좀 더 이제 크게 묶어가지고 그룹화된 포지션은 미드필드라고 되어 있고 RS는 포지션은 그 이제 그 그룹화된 포지션이 포워드라고 이제 되어 있고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데이터들이 좀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포지션별로 이제 능력치를 좀 비교를 해줄 건데 그 DF3에는 이제 여러 가지 능력치가 있거든요. 이러한 식으로 여러 가지 능력치가 있는데 이 중에서 드리블링이라는 능력치하고 슛파워라는 능력치하고 슬라이딩 태클이라는 능력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평균을 포지션별로 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드리블링의 이제 평균 능력치가 가장 좋은 포지션은 어디냐, 슈퍼의 평균 능력치가 가장 좋은 포지션은 어디냐, 슬라이딩 태클 평균 능력치가 가장 좋은 포지션은 어디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이제 지문 같은 걸 할 수 있는데 이 여기에서 그룹 바이를 해주고 요걸 알기 위해서 그룹 바이 포지션으로 묶어봐야 되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드리블링을 보고 싶다, 내가 드리블링 능력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서 드리블링을 뽑아주고 여기 이제 평균 이렇게 하면은 이 포지션별로 드리블에 대한 이제 평균 값들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드리블을 가장 잘하는 포지션이 어딘가라고 이제 살펴보니까 CAM이 제일 높은 것 같은데? 아닌가? RAM인가? RAM이 더 높은 것 같네요. 이거 뭐 소트라면 되는데 그냥 대충 이게 눈으로 찾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슈파워 같은 경우는 뭔가 공격수 포지션에 좀 더 높은 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살펴보니까 이러한 식으로 이제 될 겁니다. 그렇죠? CF가 제일 높네. 압도적으로 높네. 여기는 76이네요. 그러면은 드리블링이나 슈파워를 내가 같이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면 되죠. 요거 컬럼들을 리스트로 이렇게 전달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드리블링이랑 슈파워에 대한 이제 포지션별로 정리가 되고 이 포지션 너무 많아서 좀 정신 없다라고 하면은 포지션 2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수비 그 다음에 뭐 공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격수가 이제 슈퍼가 이제 당연히 이제 굉장히 이제 높게 나오게 되고 미드필드 같은 경우는 드리블링이나 슈퍼 이제 둘 다 이제 준수하고 수비수는 좀 떨어지네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봅시다. 슬라이딩 태클을 이제 보면은 슬라이딩 태클은 이제 그 수비수가 이 능력치가 되게 높죠. 다른 포지션 대비해서 압도적으로 좀 높은 편이고 슈파워 같은 경우는 포워드가 제일 높고 드리블링은 포워드가 제일 높긴 하네요. 그리고 미드필더는 태클도 좀 어느 정도 잘하고 얘도 잘하고 얘도 잘하고 좀 이러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쵸? 아무래도 이제 중간에서 뛰니까 뭐 공을 이제 가지고 상대편 골문 쪽으로 이제 가야 될 때도 있고 상대편을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와야 될 때도 있고 이제 뭐 그러하다고 이제 볼 수 있죠. 그 다음이 이제 조금 그 까다로웠었는데 그런 요거 세 개 있죠. 요거 세 개. 수비수 같은 경우는 이제 드리블링, 슈퍼, 슬라이딩 태클 요거 세 개의 평균 값을 계산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겠지? 나이브하게는. 그렇죠? 뭐 이제 요 정도가 이제 수비수. 그 다음 공격수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렇게 이제 복사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겠고 얘는 드리블도 잘하고 슛 파워도 괜찮은 것 같은데 태클 능력이 너무 떨어져서 이제 평균적으로 좀 능력치가 이제 떨어지는 것 같죠.
이러한 식으로 해서 이게 뭐, 이러한 능력들이 좀 골고루 잘 발달되어야 되는 포지션이 뭔가라는 거를 궁금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제가 이제 했던 것처럼 이러한 것들의 이제 평균, 그다음에 이러한 것들의 평균, 그러니까 이거의 행별 평균을 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로줄로 이렇게 쭉 숫자를 보면서 평균하는 거. 그리고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여기에 그냥 민을 하게 되면은 요거를 세로로 평균되거든요. 그러니까 드리블링 요러한 숫자들의 평균이 이제 여기 나오고 또 요러한 숫자들의 평균이 이제 요렇게 나오고 요러한 방식으로 되는데 여기에 exit equal 1이라고 써주게 되면은 이 가로로 평균을 내주게 됩니다. 얘네들의 평균이 이제 아까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얘네들의 평균이 이렇게 나오고 이러한 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미드필드 진영에서 뭔가 이제 그 세 개의 평균적인 능력치가 다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급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것도 정리가 되게 안 되어 있는 데이터이거든요. 요런 식으로 데이터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첫 번째 원소로 뽑아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 이거는 K는 곱하기 1000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250 곱하기 1000 요러한 숫자가 이제 맞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이제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50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500인 거죠. 그렇죠? 또 이거를 보면은 뭐 한 K가 대부분이긴 한데요. M이 포함된 애도 있어요. M 여기에서 이게 M이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솔트, 헬리어스, 파이, 능력치로 이렇게 좀 소팅을 해주고, 능력치로 소팅을 해주면은 이쪽이 이제 능력치가 좀 큰 애들이잖아요. 여기에 요거로 보면 여기에는 이제 M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메시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이제 요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은 144.3 곱하기 공이 6개 있는 거. 요거를 이제 의미해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숫자들이 정리가 되게 안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숫자들을 이제 정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얘는 250 곱하기 1000으로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요거는 이러한 숫자는 요렇게 이제 바꿔야 됩니다. 이러한 변환을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이제 까다롭죠. 요렇게 이제 바꾸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언뜻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 어떤 펑션 같은 거를 만들어요. 펑션을 만들어서 이제 x가 들어오고 일단 x는 이제 요러한 형태이거나 요러한 형태이거나 요러한 형태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x에서 만약에 이제 요러한 형태가 이제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1 이렇게 하면은 이 이상한 기호 같은 게 사라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1부터 이렇게 이제 뽑고 요거를 이제 다시 이제 x라고 이제 저장을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러한 형태가 되고 if k가 in x 이렇게 되면은 뭐 x를 인트로 이제 플롯으로 바꿔야 되나? 이렇게 이제 바꿔주고 곱하기 1000 이렇게 이제 해주고 이렇게만 이제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러한 펑션에
요런 거를 넣으면 잘 처리가 되겠지? 아, 이렇게 하면은 x가 k를 제거하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m이 x에 있으면은 이타 어떻게 해요? m을 지우고 0을 6개 붙여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이러한 케이스라는 거니까 그냥 이타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요거를 한번 넣어보고, 요거를 한번 넣어보고, 그 다음에 요거를 한번 넣어보고, 요런 거를 넣어보면은 동작을 잘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이제 내가 만약에 뭐 df 요거를 이제 다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for l in list 컴프레hension을 써서 이렇게 하면은 되겠지. 그쵸?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이게 좀 더 간단한 테크닉이 있어요. 이거를 이게 스트링이잖아. 일단 귀찮으니까 여기에서 replace 요런 거를 이제 제거를 해줘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제거가 되죠. 여기 있는 스트링인데 이게 이런 게 있거든요. el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여기에 내가 뭐 5 더하기 1 이런 거를 이제 하면은 요거는 그냥 내가 그 스트링으로 저장한 어떤 식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이거를 하잖아요. 이거를 하면은 얘를 그냥 여기 있는 스트링을 복사해 가지고 이 프롬프트에 이렇게 딱 넣은 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렇게 하면은 그냥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딱 이거 자체는 지금 스트링이잖아요. 이거 자체는 이렇게 스트링이잖아. 근데 그냥 여기 있는 걸 이렇게 복사해 가지고 이렇게 붙여넣기 해서 이렇게 넣은 것 같은 효과를 준다는 거죠. 뭐 이런 게 있지? 라는 생각이 들죠. 이런 걸 어디다 쓰지? 그냥 이렇게 치면 되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거를 이제 잘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를 리플레이스해서 이렇게 바꾸고, 만약에 K라는 게 있으면은 요거를 곱하기 1000으로 이렇게 리플레이스해요. 그러면은 요거는 그냥 뭐 K라는 게 없으니까 그대로 나오겠지. 근데 만약에 이런 거를 내가 문자열을 놓게 되면은 첫 번째 리플레이스에서 얘가 떨어지고 두 번째 리플레이스에서 K가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M이라는 게 있으면은 대문자 M이라는 게 있으면은 요게 곱하기 이렇게 이제 바꿔줘요. 그럼 얘는 이렇게 바뀌고 얘는 어떻게 바뀌겠어요? 얘는 여기서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리플레이스에서 요게 떨어지고 단위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리플레이스는 변함없고, 세 번째 리플레이스에서 얘가 꽃표,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거는 여기 있는 스트링을 복사해 가지고 이렇게 한 값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원하는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제 요게 이 함수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for Lin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펑션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온다고 했는데, 이거 대신에 이 L이 이제 스트링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replace 요거를 걸어줘 먼저. 그리고 한번 봅시다. 그럼 단위가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replace 요거를 걸고 요거를 걸면은 K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바뀌게 되겠지? 그쵸? 요런 식의 스트링이 싹 들어가게 되죠. 여기를 뭐 하면 돼요? 그냥 복사해서 프롬프트에 넣으면은 이렇게 바뀌게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한 줄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짜도 되는데, 이거를 코드를 이렇게 짜도 됩니다. 저는 이게 더 쉬워서 그냥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df3에 이제 넣게 되면은, 얘는 얘가 이러한 식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죠. df2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df3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df2 같은 경우로 딱 봐갖고, 이 사람들이 그 주급의 평균이 얼마나 라는 걸 이제 계산하려고 할 때, 당연히 스트링이니까 계산이 안 될 텐데, 3로 하면은 이제 대충 얼마 정도 된다라는 게 이제 나오게 되겠죠. 요게 이제 마지막 그 분석인데, 공격수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 있죠. 이것들을 일단 뽑아봅시다. DF3, 우리는 계속 DF3에서 이제 놀고 있습니다. 포지션도 있고 포지션 2가 있는데, 포지션 2로 합시다. 공격수 잘 모르니까. 이게 셋 하면은 이게 공격수네, 그렇죠?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은 공격수인에만 true가 나오게 되고, 이렇게 하면 공격수인에만 필터링이 될 텐데, 여기에서 이거를 슬라이딩 태클이라는 게 있어요. 슬라이딩, 공을 이제 뺏는 거죠. 슬라이딩 태클에 따라 가지고 이 능력치가 이제 되게 많이 있는데, 이거를 4개의 그룹으로 나눠. 그러니까 이 슬라이딩 태클은 연속형인데 4개의 그룹으로 나누면은 PD 컷, 요거를 이제 4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4개의 구간으로 나눠지게 되죠. 이 4개의 구간으로 나눈 거를 우리가 여기에 새로운 열로 할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딩 태클 컷 이렇게 할까? 큐 컷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제 뒤에 보면은 이거에 따라서 이제 할당이 되죠. 슬라이딩 태클이 미싱이 이렇게 많지? 잠깐만요. 여기에 할당을 하면 안 되고, 그치.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포워드만 했는데, 제가 아까 설명하다가 이거 그대로 들고 왔는데, 그냥 이렇게 해도 되겠지? 여기 있는 이제 그 슬라이딩, 아니다. 다시 설명할게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지금 공격수 포지션들만 뽑아가지고 이렇게 나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 프레임도 여기에서 공격수 포지션만 이렇게 뽑아야 돼요. 포워드 이렇게 이제 해주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 데이터 프레임 있죠? 1148개의 로우를 갖고 있는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요 데이터 프레임에 얘도 이제 랭스가 1148이잖아요. 이 데이터 프레임에 새로운 열로 저거를 할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줘야 되겠지. 요렇게 이제 할당을 해줘야지 올바른 게 되겠죠. 이 코드가 이제 너무 헷갈리면은 요렇게 이제 써도 됩니다. 이거 있죠.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포워드만 이제 필터링한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이잖아요. 그럼 뭐 이거를 뭐 카피해서 df forward only 뭐 이런 데이터 프레임을 그냥 하나 만들어요. 아예.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고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할당을 할 건데 이렇게 하면은 되겠죠. 그러니까 위에랑 이거랑 똑같은 코드죠. 아무튼 이렇게까지 이제 해놓고 여기에서 다시 그룹 바이 요거로 그룹핑을 해요. 그럼 뭐가 나오겠지? 그럼 이것들의 뭐를 비교하고 싶냐면은 지금 급여를 비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슬라이딩 태클 능력이 이 구간에서는 급여를 요만큼 받고 이 구간에서는 요만큼 받고 이 구간에서는 이만큼 받고 이 구간에서 이만큼 받잖아요. 이게 그렇게 뭔가 이제 그 슬라이딩 태클 능력에 따라 가지고 내가 돈을 많이 받는다라는 느낌이 별로 안 들죠. 왜냐하면 얘는 이제 공격수니까. 공격수는 이제 태클을 뭐 이런 선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태클을 이제 74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선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돈을 딱히 더 받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 공격수들 있죠. 이 공격수들을 그러니까 요 코드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격수 포지션 선수들을 슬라이딩이 아니고 이제 슈퍼의 능력에 따라 갖고 4개의 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이제 좀 살펴보면은 요거 대신에 슛 파워를 이제 쓰면 되죠. 그리고 여기도 슛 파워를 쓰면 되겠고 여기도 파워를 이제 쓰면은 이거는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슛 파워가 낮아. 그러니까 공격수가 슛을 약하게 쏜다라는 거는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돈을 줄. 낮죠. 여긴 높죠. 여기 되게 높죠. 그리고 이것도 특이한 게 여기는 뭔가 이제 비례해서 돈이 증가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는 한 77 이상에서 이제 94 정도까지는 돈이 되게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이제 이 슛이 이제 어느 정도 세면은 골키퍼가 이제 반응을 아무리 잘해도 좀 뭐 막기가 어려워서 골이 들어간다든가 이러면은 당연히 이제 축구는 골을 넣으면은 이기는 게임이니까 이러한 선수들은 굉장히 높은 돈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이제 그 다양한 정보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뭔가 그 뽑아내고 그러니까 어떠한 질문들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하고 할 때 이 데이터를 이제 찾아가지고 볼 수 있는 게 되게 많이 있죠. 제가 아까 이제 살짝 한 거 요거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처리하는 거 이거는 이제 그 제가 데이터를 이제 실제로 이제 분석을 해가면서 스스로 이제 학생들이랑 이제 질문도 하고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고 여기에서 그 일단은 결측치 정리, 포지션 정리, 주급 처리하는 이러한 전철이 있죠. 결측치는 이제 많은 컬럼들을 이제 뽑아갖고 뭐 제거한다든가 아니면 포지션 요거 치환하는 이러한 테크닉, 그다음에 주급 처리하는 테크닉은 그냥 이거를 잘 어디다가 적어 놓으세요.
요거를 이제 그 순간적으로 활용하지를 못해도 시험 때는 이 데이터를 제가 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써서 낼 거기 때문에 아마 뭐 여기 주급도 있고 아까 밸류도 있었죠. 밸류도 주급이랑 같은 방식으로 처리를 하면 되겠죠. 여기에 제가 이제 지금 당장은 필요 없어갖고 처리를 하는데 이 DF3의 하익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센티미터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도 어떻게 처리하는지 머릿속에 다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를 이제 잘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포지션별로 나눠가지고 이거 주급 차이가 있을까 이런 거를 이제 보고 분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이런 거. 네, 아무튼 이제 요거하고 끝냅시다. 평균 처리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이게 2/3구나. 그쵸? 2 곱하기 3행렬처럼 이제 생겼는데, 이거를 그냥 썸하잖아요. 1, 2, 3, 1, 2, 3, 6개 숫자를 다 더한 거예요. 그래서 12가 나와요. 근데 이거를 그냥 썸하고, x를 0으로 넣어주면은, 이거를 그 세로로 이렇게 보면서 더해요. 1, 1 더해갖고 2가 나오고, 2, 2 더해서 4가 나오고, 3, 3 더해갖고 6이 나온 겁니다. 그쵸? 요거를 이제 1로 바꿔주면 요거를 이제 로우 와이즈 하게, 그러니까 그 행별로 더한 거예요. 이거 중간고사에 제가 R로 문제 냈었죠. 그렇죠? 이거를 그냥 이런 코드를 외우고 있으면 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코드를 모르면 그냥 수동으로 구하면 돼요.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1, 2, 3 더해갖고 6이 나오고 1, 2, 3 더해갖고 6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1, 2, 4로 하면은 전체는 13이 되고 얘는 2, 4, 7이 되겠고 여기 그 다음에 요거를 하면은 6하고 하나는 7이 나오게 되겠죠. 근데 이 x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형태 변환시키면 이렇게 되거든요. 1, 2, 3, 1, 2, 4. 이거를 썸하면은 얘는 기본적으로 썸을 할 때 이렇게 그 컬럼 와이즈 알게, 그러니까 열별로 1, 1 더해서 2가 나오고 2 더해서 4가 나오고 3, 4 더해서 7이 나오는 이제 이러한 수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사실 이게 생략된 거라고 볼 수 있죠. 요게 뒤에 생략된 거라고 볼 수 있고, 이거를 1로 바꿔주면은 아까 이제 6 이렇게 해서 7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어디서 썼냐면은 포지션별 능력치 비교해서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로우 와이즈하게 내가 평균을 구하고 싶을 때 민이라고 하고 x를 내가 1로 잡았죠. 그러니까 이 코드를 제가 여기에서 한 번 더 설명한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